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했잖아 시리즈 오늘은 좀 짧게.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분명 오늘 정부의 방위산업 발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민군 기술 협력의 수혜주로 드론이랑 도심 항공교통을 국방에 접목한 정찰기하고 항공우주 얘기했는데, 오늘 전반적인 약세장 가운데서도 이 드론, 또 도심 항공교통 UAM,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이쪽까지 그대로 강세 나타났고, 또 이제는 군도 이렇게 첨단 장비 들어오고 그러면 사이버 보안이 생명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보안주까지 동반 강세 나왔고, 어제 얘기했잖아. 그리고 오늘 또 강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3D 프린팅 이쪽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오늘 고용부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업종이 주목받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군 취사시설에 인공지능 취사병이 로봇이 대신 등장한다고. 그럼 이제 기자들이 봤을 때 로봇이 취사병 대신 일을 한다? 밥을 퍼준다? 군대가 현대화되는 느낌이다? 그림 좋고 때깔 좋고 이거 얼마나 기사 나오기 좋은 주제냐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예상대로 막 대서특필했고 막 언론사마다 이 사진 막 뉴스 다 나왔잖아. 그림 막 도배됐고. 여기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게 바로 식품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밀키트, 레디밀, HMR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된 데 이어서 군대를 비롯해서 이제 단체 급식 현장까지 자동 설비가 자리 잡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로봇이 기존의 인간처럼 막 불 조절하다가 막 중간중간에 간 맞추고 막 손맛 내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선은 가공식품 내지는 반조리식품을 데피고 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리된 거를 더 끓여서 완성해서 나가는 식으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품 관련주들의 대량 생산과 표준 단가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식자재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식품 관련주들은 판매가를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마진율은 그만큼 더 좋아지는 건데 그 효과까지 덤이다. 이거는 상시 평소에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다 증명됐잖아. 이렇게 쉬운데 왜 자꾸 저한테 종목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제가 또 어느 날 나쁜 맘 먹고 세력들이 설거지하는 작전주 어느 날 거기다 끼워가지고 갔다가 약 팔면은 또 이걸로 내다바이 당하고 한 5년 물려 있어서 마이너스 한 70% 80% 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런 거 또 당하면 진짜 이제는 동정도 못 받아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국 증시에서 기가 막힌 K 악재가 하나 또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 그 물적 분할 여기도 발표하면서 대신에 배당률 높여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고 주주들 달래왔었던 포스코가 물적 분할 이사회 다 통과되고 이제 주주들도 잠잠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지난해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약속한 배당률 30%를 못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실적이 나빠서 배당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배당률 30%를 약속을 못 지킨다고요? 이게 지금 유례없는, 작년에 흑자가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와서 배당 금액도 많이 나가게 생기니까 앞으로 회사 재정을 감안해서 약속한 배당을 못 주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미리 배당금으로 준비해둔 자금이 얼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배당금도 늘어나니까 돈을 더 빼서 주면은 앞으로 계속 이 정도의 눈높이를 우리가 충족시키려면 힘드니까 30% 약속한 배당이 아니라 19%만 준다. 실적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그 우리가 약속한 배당률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미리 준비해놨다 그만큼만 내놓겠다. 그럼 처음부터 30%는 미리 계산해놓은 돈에서 더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반대로 그럼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떨어졌으면은 그 19% 중에서도 남은 것도 따로 떼놓고 챙겨놓고 조금만 줬을 거 아니에요. 아유, 이러니까 워렌 버핏도 포스코 지분 예전에 한 4.5%나 가진 그 주주였다가 경영진 하는 꼬라지 몇 년 지켜보다가 아유, 이거 진짜 가치 투자가 뭐고 여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뒤도 안 들어보고 다 팔고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괜찮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다행히 반등을 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도 언제까지 변종이 계속 나오는 건지. 근데 이거는 이제 봄 돼가지고 날씨만 따뜻해지면 바로 잡힐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향후에도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단키트 절대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진짜 진단키트의 존재감이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키트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게 바로 오늘 누가 봐도 두 개가 같이 동반 상승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리오프닝하고 진단키트가 같이 상승을 보인 그런 이유였잖아요. 아무튼 그 틈을 타서 뭔가 이제 은행권이야말로 창구에서 이렇게 그 유니폼을 입은 직원을 대면을 해야 안심이 되고 신뢰가 생기고 이러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고 뭐 개미크론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은행권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재택근무 직원들 시키면서도 돈은 똑같이 퍼주고 막 이게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언택트 바람이 더 요즘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글로벌 은행권 인공지능이 향후 10년간 32% 연평균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큰 거죠, 이 정도면. 은행권의 그 인공지능 AI 시장 규모가 금융기관의 데이터 수집 기술 향상 같은 거에 힘입어가지고 2020년 38억 8천만 달러에서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0년에는 640억 3천만 달러까지. 이게 몇 배야, 이게? 한 18배? 10년 만에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글로벌 은행들 가운데서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다 한 32% 정도가 이미 경쟁 우위 확보 차원에서 예측 분석이나 음성 인식 같은 AI 기술을 현업에서 활용 중에 있고요. 직접 여기 관련된 업종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생체 인식, 그 다음에 핀테크,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ATM 관련주도 이제 추가 설비 같은 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이버 보안. 이제는 은행권의 어떤 사이버 보안 기술이나 이 등급이 은행의 신용 등급하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 신용 등급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주제로까지 격상이 된다. 사이버 보안 쪽. 당연히 그렇죠. 요즘에도 이제 영화의 단골로 나오는 게 은행 강도인데 이제 사이버 은행 강도를 조심해야 되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죠. 더군다나 사이버 은행 강도는 뭐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 정도의 중요한 기술로 위상이 격상되는 게 사이버 보안이다. 주말 동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좀 중계 보셨어요? 저는 하나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개막식 한복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와중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에서는 지난 그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오늘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내용은 우리 중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기원 추적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성명. 뭔가 하여튼 그 찔리는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게 돼 있죠. 그 여러 명이 이제 같은 밀폐된 공간에 뭐 차 속이나 아니면 방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올 때 제일 먼저 아이 이게 무슨 냄새하고 화내는 사람이 보통 범인인 경우가 많았다. 이것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럴 때만큼은 공동 운명체라고.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이 베이징 올림픽으로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이걸 이슈를 이제 선점이 아닌 후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올림픽 기간 후반부쯤 혹은 폐막에 딱 맞춰가지고 감행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난 2008년도 하계 베이징 올림픽 때도 러시아가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루지아 침공했었다고. 이것도 다 비슷한 공산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이니까 오전이고 우리는 목요일 밤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드디어 나오는데 지난주 고용지표에 이어서 요것도 이제 3월 연준 FOMC 금리 인상의 어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좌우할 아주 큰 재료입니다. 이걸 앞두고 월가에서도 지금 다소 경계감이 큰 상황인데 지난주 유럽중앙은행 ECB하고 영국 영란은행이 연준의 어떤 매파적 최근 기조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금리를 또 추가 인상하는데 그러면 12월, 1월, 2월 3개월 연속의 금리 인상 단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ECB도 올해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통화정책 정상화와 긴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준비 태세를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근에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급 경색 같은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빠른 행보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JP모간에서는 향후 중장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로 연말로 넘어가면서 공급망 제약 완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또 하락 안정화에 힘입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겠지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이 추가로 이제 타이트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러 다른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해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연준은 더 이상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을 테니까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G10 주요 선진국 10개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연준 뭐 요 정도 가지고 매파적이라고 상대평가도 힘든 상황이다. 아직도 이 정도면 비둘기파적인 거다. 우리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다고 각오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는 글로벌 위험 심리는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의 긴축 위험에 취약한 상황은 여전하다.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브라질은 한 번에 금리를 1.5% 지난주에 올려버렸잖아요. 역시 남미라서 화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다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지표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스탠스 심화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그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뭐 알아서 기는 건지 아니면 뭐 헐리우드 액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가에서는 연준이 지금 이 정도로 매파적인 그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날갯짓이 매파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행보를 예상하고 막 엄살을 부리면서 깨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상황을 반영을 해놓자. 그래야 나중에 조금 우리가 숨 쉴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서로 몸살리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오바해서 막 경계의 어떤 시나리오를 막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써대고 있는데 일단 지난 1월 FOMC 회의 때 끝나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앞으로 험블 앤 님블 얘기했거든요. 겸손하고 민첩할 것이다. 험블이 겸손, 님블이 이제 민첩.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별 얘기 아니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이거 이런 단어 하나도 재평가가 필요한 표현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어떤 의미 부여 놀이에 또 들어갔는데 먼저 연준이 우리 앞으로 험블하겠다. 겸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시장을 겁줄 정도로 지나치게 우리가 과감하게 막 나가지 않고 좀 조심하겠다. 겸손하게 통화정책 하겠다. 그런 표현으로 그때는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오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이 시장보다 좀 늦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180도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긴축을 더 세게 과감하게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에서 자만했기 때문에 이제는 겸손하게 긴축을 세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아예 그냥 해석이 정반대로 뒤집어졌고 그 다음에 험블 앤 님블에서 님블 이거는 민첩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시장에 자꾸 좀 오해를 주는 그러니까 스케줄을 조금씩 자꾸 연기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번에도 안 하겠지 더 밀어주겠지 뭐 이런 이제 오해를 줬는데 앞으로는 더 끌지 않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민첩하게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딱 하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해석했는데 이제는 또 이게 3월을 얘기한 게 아닐 것이다. 님블하다 민첩하다는 거는 3월 금리 인상은 이제 연준에서 당연한 거고 그 이유를 의식해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쪽으로 역시 이제 또 험블 표현 뒤집힌 것처럼 이것도 뭔가 반시장적인 해석으로 또 강화되고 있는 거죠. 와,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내 옛날 그 조울증 여친이 생각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어디 저기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맛집에 힘들게 예약해가지고 이제 차 운전하고 1시간 동안 태워가지고 거의 데려다 갔는데
처음에 어머 여기 진짜 유명한 데 아니야? 어떻게 예약했어? 막 이러고 음식 나오니까 너무 맛있겠다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오빠 너무 감동이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한 음식 몇 숟가락 먹더니 아 근데 여기 또 누구랑 왔었어? 그래서 아니 너랑 처음 온 거야 했더니 아 그럼 나랑 이제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랑 여기 또 오겠네? 그래서 갑자기 정말 유럽풍 인테리어 막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 미슐랭 맛집인데 거기서 갑자기 가방에서 갑자기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막 피려고 내가 여기 실내에서 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내가 지금 담배 안 피게 생겼어?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앞에 했잖아 시리즈를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의 뉴스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매일 우리가 금융시장에 나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 민주화의 가치입니다. 내일 2월 8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우선 이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원래 이제 내일 예정이었는데 이게 주말에 무산됐다가 오늘 다시 발표 나온 게 금요일 11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지급 예정,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운영. 이제 이거는 복지와 관련된 어떤 대선 후보들의 지금 공약 경쟁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 지급을 하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쪽의 수요 증가를 자극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은 한영,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선언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겠죠. 그거 아시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풍력 발전에 의존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일이 나오니까 이제는 풍력 의존도를 낮추고 다시 원전으로 턴한다. 이거 이제 내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지원 강화 방책이 내일 정부에서 공개됩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주 있어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도시가스 수소 혼입 실증 관련 간담회. 이것도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서 도시가스랑 혼입하는 거. 왜냐면 도시가스 자체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소를 여기다 좀 혼입해가지고 쓰는 건데 예전에 막 세녹스 처음 나왔을 때 휘발유하고 세녹스하고 반반 섞어 쓰는 저도 약간 그랬었는데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소는 용기, 저장, 뭐 밸브 수소가 이제 보관하고 어떤 운반 같은 데 이제 굉장히 그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쪽에 수요 확대죠. 내일 과기부는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 방문을 합니다. Y브레인이라는 회사인데요. 국내 최초의 우울증 전자약 개발업체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기부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나 재택근무가 오래되고 막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했는데 이거를 예방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먹는 약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 지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증시에서도 게임하고 디지털 치료를 병행하는 관련주들이 역시 주목받고 있으니까 내일 여기가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환경부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주는 이제 당연히 중대재해법도 여기 포함되고요. 특히 이제 맨홀 같은 데 아니면 화학사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치명적이에요. 폐가 손상되기도 하고 바로 이제 일산화가스 중독으로 막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화학감지용 센서, 감지기, 밸브 차단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진 관련 장비 만드는 기업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소, 돼지 수급 전망 및 중장기 수급 안정화 방안을 공개합니다. 요거 이제 육류 관련주들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뭐 갑작스런 이제 뭐 전염병 터졌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쨌든 대형 육가공 업체들의 경쟁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일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최초 배상 결정이 발표됩니다. 한참 시끄러웠던 게 그 롯데 시그니엘 타워 생기면서 성남에 있는 공군 비행장의 그 비행기들의 어떤 비행 경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근처 막 가락동 이쪽 사시는 분들 그 항공기 소음 피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해 드렸고 오늘 증시에서 리액션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국방, 군 이쪽도 드론이나
무인 정찰기, 가벼운 거, 소형화 이런 쪽에 이제 바람이 붑니다. 내일 8일 화요일 경제 일정으로는 올해 7만 호 첫 분양 시작일입니다. 의왕 고천, 파주 운정, 양주 회천, 아산 탕정 이쪽 대상이고요. 국토부는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 호 이만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발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어떤 게 잘 됐고 이거 다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특히 이제 식품 유통 이쪽의 어플이나 웹이나 이런 IT 비중이 늘어나는 게 요즘 대세죠. 근데 요거는 오늘 조금 이제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내일 일본의 12월 가계지출 경상수지, 그리고 1월 은행대출 공개되고, 미국에서는 12월 무역수지, 그리고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됩니다. 연준 이제 3월 FOMC 앞두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그 어떤 지표 하나하나도 어떻게 또 의미를 부여할지 몰라요. 앞에서 험블 앤 님블처럼. 자, 그리고 뉴욕 연은의 4분기 가계부채 보고서 역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전미 실물경제협회 NABE 여기에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에서 경제 석학들의 연준 금리 인상, 긴축,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기와 강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분명히 연준 임원들도 여기 참석합니다.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나래 나노텍이 신규 상장에 나섭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죠. 코스닥으로 상장하고요. 내일 IBK 제17호 스펙 공모 청약이 이틀간에 걸쳐서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 커피빈이 음료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LG화학, SK바이오팜, KB금융, 금호건설, 현대홈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두산퓨얼셀, 한섬, 카카오페이, 제주은행, 기업은행, 애경산업, 동아ST, 코롱플라스틱, GS리테일, 풍산, HDD 엔진, 서울바이오시스, 이노션, 현대이지웰, SKC, OCI. 이게 다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채널의 협찬 기업들 명단이었으면 얼마나 이거 읽으면서 신날까. 그렇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혹세 무민의 채널에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얘기했던 대기업들 협찬 들어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심히 내일 뉴스에 해당되는 거 나올 때마다 읊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화이자, 실적 기대됩니다. 이름부터가 화이팅 더하기 지화자라 여기는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와도 뭔가 가이던스라도 잘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좀 약간 흥이 나는 그런 기업인데, 내일 화이자 실적, 그 다음에 듀폰, 이거는 다우 30개 우량주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화학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홈짐, 코로나 때 인기였죠. 대장주였다가 요즘에 이제 추풍 낙엽의 신세가 된 펠로톤, 그리고 미국의 김밥 천국은 조금 너무 여기에 비하면 위상이 좀 그렇고, 미국의 명동 교자 정도 해당되는 치폴레, 그리고 부릉부릉,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내일 또 워너 뮤직그룹도, 그 다음에 우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여기도 내일 미국에서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도 그 CPI 목요일날 딱 걸려 있어가지고 조금 경계감이 쭉 함께 가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제가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